반지가 강으로 떨어지던 날,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손에 쥔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지키고 싶은 자존심, 혹은 끝까지 움켜쥐어야 할 욕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 때가 온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 손에 쥔 모든 것을 부서뜨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오늘은 차가운 강물 위로 자신의 운명을 던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녀가 남긴 파문이 지금 당신의 가슴에도 닿기를 바란다. 흐르는 강물은 말이 없다. 그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이다. 그 영원한 침묵 속에는 수많은 역사의 비명이 잠겨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꽃이 졌던 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을 단순히 기생논개로만 기억한다.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용감한 여인.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은 딱 거기까지다. 하지만 그날 강물 위로 떨어진 것은 단지 한 여인의 육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힌 땅의 자존심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의 절규였으며,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삶을 완성한 숭고한 영혼이었다. 논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하나다. 그녀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가? 남강의 푸른 물결 위로 바람이 분다. 1593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보루라 여겨졌던 그곳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성안은 승리한 적군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패배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강물에 묻혔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절망의 시간,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다. 그녀는 천천히 연지 곤지를 찍는다.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는다. 그녀의 이름은 논개다. 사람들은 그녀를 관기라 불렀다. 술을 따르고 춤을 추며 흥을 돋우는 천한 신분이라 여겼다. 하지만 역사의 켜를 조심스럽게 들추어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본래 양반 가문의 딸이었다. 신안주라는 몰락한 양반의 여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기고한 운명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녀를 지탱해주던 한 사람이 있었다. 최경애 장군이다. 그녀는 최경애의 후실이 되어 그를 섬겼다. 그녀에게 최경애는 지아비이자 하늘이었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는 거대한 산이었다. 그러나 2차 진주성 전투는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최경애 장군은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나라를 잃은 서름, 그 거대한 상실 앞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주저앉았을 것이다. 도망치거나 숨죽여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논개는 달랐다. 그녀는 슬픔을 날카로운 칼로 벼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 양반의 딸이라는 고귀한 태생도, 장군의 아내라는 긍지도 모두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리고 스스로 천한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기로 만들기 위한 처절한 결단이다. 적들이 가장 방심할 수 있는 모습, 가장 화려하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그녀는 죽음의 무대로 걸어 들어갔다. 촉성루에서는 승전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군 장수들은 술에 취해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남강을 울렸다. 그 소란스러운 잔치 한가운데로 논개가 들어섰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적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을까? 아니면 무표정했을까?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슬픔을 완벽하게 감춘 그 미소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녀를 눈여겨본 적장 게야무라 로쿠스케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선의 여인을 품에 안음으로써 완벽한 정복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논개는 그를 유인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위 끝으로, 벼랑 끝에 선 그 위태로운 바위 위로 그녀는 적장을 이끌었다. 여기서 우리는 논개의 손을 주목해야 한다. 그녀의 열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보통은 쌍가락지라 하여 두 개를 끼거나 멋을 위해 한두 개를 끼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녀는 10손가락 마디마디에 반지를 끼었다.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박을 위한 도구였다. 여인의 힘으로 건장한 장수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손가락이 풀리지 않게 고정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반지가 손가락의 뼈와 살을 파고들도록 그렇게 꽉 깍지를 끼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 반지는 사랑의 징표가 아니었다. 죽음의 맹세였다. 자신의 목숨과 적의 목숨을 올가맬 사슬이었다. 가락지가 서로 맞물리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휘몰아쳤을까? 강바람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을 것이다. 술에 취한 적장은 그녀를 안으려 했다. 논개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10손가락에 깍지를 끼었다. 반지와 반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른다. 딱 하는 그 작은 소리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신호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중력은 공평하게 두 사람을 강물로 끌어당겼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다. 그리고 이내 강물은 다시 고요해졌다. 반지는 강으로 떨어졌다. 아니, 반지를 낀 그녀의 손이, 그녀의 육신이, 그녀의 분노와 사랑이 모두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전쟁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한 적군에게 패배를 안겨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존엄을 증명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녀가 기생이 아니라 양반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 명예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 여인이 기생 행세를 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문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정신이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나라를 짓밟은 자들에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높아졌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함으로써 가장 고귀한 위치에 올랐다. 신분의 귀천을 넘어선 그 결기. 그것이 논계를 단순한 연려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영웅으로 만드는 지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한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굴해진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 우리의 손가락에는 보이지 않는 반지들이 끼워져 있다. 욕망의 반지, 이기심의 반지, 두려움의 반지. 그 반지들은 우리를 단단히 올가매어 진정으로 옳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논계의 반지는 상대를 붙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반지는 나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반지를 사용할 것인가? 논계가 뛰어내린 그 바위를 의암이라 부른다. 의로운 바위라는 뜻이다. 세월은 흘러 강물은 무심하게 흐르지만 그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날의 충격과 그날의 결심을 기억하라는 듯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논계의 죽음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찬양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누군가의 칭송을 바라고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필연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더러운 발에 짓밟힌 고향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만나는 지점. 그 필연의 지점에서 그녀는 몸을 던졌을 뿐이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투신. 그 순수함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타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나를 던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택한다.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는 안전한 길을 택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자신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자들의 것이다. 논계가 일으킨 그 작은 물결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름 없는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여인의 몸으로도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사내대장부인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자각을 일깨웠다. 어쩌면 논계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완성일지도 모른다. 최경의 장군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녀는 살아서 그를 기다리는 대신 죽어서 그와 함께하기를 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랑을 역사의 대의로 승화시켰다. 이것은 작은 사랑이 큰 사랑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같은 처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의 본질이다. 희생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나를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희생은 거룩하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달빛은 어떠한가? 남강에 비쳤던 그 달빛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논개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하늘.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이마셨을 공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불의에 맞설 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때, 논개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가락지를 낀 10손가락, 그 하얀 손마디에 들어갔을 힘을 상상해본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산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논개는 말한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안고 뛰어내려야 할 동반자라고. 두려움을 안고 뛰어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 역사의 수레바퀴도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지 모른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용기가 모여 역사를 만든다. 논개의 반지가 강으로 떨어지던 날. 그날은 슬픈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찬란한 날이었다. 죽음으로써 삶을 증명한 날이었다. 당신에게도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는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반지를 준비하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저없이 그 반지를 꽉 껴안으라. 놓지 마라. 당신의 존엄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영혼을. 지금 당신은 어떤 강물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강물 위로 무엇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람이 차다. 옷깃을 여미며 깊이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반지는 무엇인가?